안녕하세요, 썰불입니다. 여러분들은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으시죠? 그 강렬했던 기억을 평생 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전에 어느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인데요. 여자는 남자의 마지막 사랑이 되고 싶어 하고 남자는 여자의 첫사랑이 되고 싶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남자지만 여자의 마지막 사랑이 되고 싶어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날 뻔한 인연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오늘 사연의 주인공 이야기를 같이 들어봐요. 여자친구랑은 초등학교 동창이고 학교 다닐 때는 안 친했어요. 사실 초딩 때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노니까 당연하죠. 그래도 그냥 몇 반 이쁜애 이 정도, 이름은 아는 정도였습니다. 비밀이었지만 여자친구가 제 첫사랑이었고요. 물론 여자친구는 절 몰랐겠죠. 아무튼 여자친구는 그때도 제 눈엔 예뻤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대학을 같은 학교 같은 과로 입학하면서 친해졌습니다. 여자친구는 똑똑해서 학점도 잘 받고 취업도 잘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미 어엿한 대기업 직장인이었는데 전역을 앞둔 말년휴가 때 먼저 저에게 고백해줬습니다. 전 아무것도 없는 남자였는데도요. 제대하고 나서는 여자친구랑만 놀고 싶었는데 여자친구가 오히려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라고 용돈 챙겨주고 그랬어요. 이렇게 똑똑하고 성실하고 사려 깊은 여자친구를 위해서 저도 전역했다고 놀지 않고 학점 관리도 빡세게 하고 취업 스펙도 차근차근 쌓아갔습니다. 저도 빨리 월급 받아서 여자친구한테 받은 것보다 더 근사하게 뭐든 해주고 싶었거든요. 여자친구 호강시켜주고 싶고 빨리 차도 사서 이곳저곳 다니고 싶었어요. 20살부터 제 삶은 여자친구로 가득했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도 괜찮은 기업에 취직했고 30살이 되면 결혼하자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제 삶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회사도 즐겁게 다녔습니다. 그러던 작년 3월 10일에 갑자기 진짜 한순간에 이별 통보받았습니다.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었고 그 전까지는 그저 행복한 커플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별 통보를 받았던 그 순간이 머릿속에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어느 카페에서 어느 메뉴를 시켜서 마시고 있었는지 여자친구의 표정들 말이죠. 제가 처음엔 장난치지마, 재미없어 하고 웃었을 때 여자친구의 난생 처음 보는 차가운 표정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제 질렸으니까 꺼져 라는 얼굴이었어요. 전 갑자기 이러는 이유도 모르겠고 장난도 아닌 것 같고 한순간에 돌아서서 나가는 여자친구, 이제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거의 3달을 찾아가고 울고불고 무릎 꿇고 진짜 미친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잘못한 게 뭔지 내가 뭘 고쳐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니 사람 돌아버리겠더군요. 여자친구는 그저 너무 오래 만나서 이젠 질렸다고 찾아오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3달 넘게 스토커처럼 울고불고 또라이 짓을 하니까 여자친구도 결국 이사가고 회사도 퇴사하고 그 이후 동창들도 친구들에게도 소식이 다 끊겼습니다. 더는 찾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에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스타, 페북도 찾아봤지만 SNS란 SNS는 전부 다 탈퇴하고 소식을 알 방법이 없으니 사람이 정말 돌더라고요. 바로 건강상 휴직 내고 집에서 멍하게 천장만 쳐다보며 누워있다가 혹시 여자친구에게 연락 온 거 없나 휴대폰 열어봤다만 반복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서 질질 짜고 물만 마시니 살은 쭉쭉 빠지고 씻을 기운도 없어 누워만 있으니 머리는 길고 수염은 덥수룩하니 누가 봐도 며칠 못 먹은 노숙자의 몰골이었습니다. 원래 키 180에 몸무게 80kg이었는데 제일 빠졌을 때 63kg까지 빠졌어요. 거의 모뼈만 남았죠.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집에서 꺼내려고 했는데 다 싫었습니다. 먹지를 않으니 힘도 없고 힘이 있더라도 친구들과 얘기할 기분은 더더욱 아니었으니까요. 아마 친구들이 보기에 제 모습은 정말 진짜 사람으로 안 보였을 거예요. 산송장처럼 사니까 친구가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냥 니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서 떠나간 나쁜 년이라고 이유를 찾지 말고 그냥 그렇게 생각이라도 하라고요. 저도 제가 살려고 하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그 이유 아니고서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고요. 여자친구는 절대 그런 여자가 아닌 거 알면서도 반년 가까이를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이유를 찾으려니 미치겠어서 결국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이유도 안 알려주고 그래도 만난 세월이 있고 그동안의 정이 있는데 매너 없네, 몰랐는데 진짜 나쁜 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방황하다 그래도 돈은 벌어야 했어서 복직했는데 일이 될 리가 있나요? 회사 근처에서도 온통 여자친구와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던 공간들 뿐인데 집 근처나 회사 근처에서 데이트를 많이 하다 보니 제 생활 공간 어디에나 여자친구와의 추억이 밟혔습니다. 그래서 정신줄 놓고 다니다가 이대로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집도 이사하고 회사도 이직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사는 거 아니면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이직하고 당장이라도 여자친구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새로 만나는 사람은 없었지만 바쁘게 일하고 제 일상을 살아가니 점점 인간처럼 살아는지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친구들 사이에서는 여자친구 이름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게 금기어였습니다. 아무튼 친구놈들의 배려 덕에 올 봄에는 친구들이랑 펜션에도 놀러가고 웃으며 사진도 찍고 술도 마시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교 동창이다 보니 겹치는 지인들이 많았는데 여자친구랑 진짜 친했고 나랑도 친했던 실질적으로 우리 둘이 잘 되게 도와준 착한 여사친이 있어요. 갑자기 3일 전에 근 2년 만인가 DM으로 연락와선 잘 지내냐고 좋아 보인다라고 하더군요. 이 친구도 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진 걸 알고 있으니까 혹시 여자친구에게 내 얘기 전할까 싶어서 그럼 잘 지내지, 썸 타는 분도 있고 잘 지낸다고 허세를 좀 부렸습니다. 이직도 하고 집도 이사했다는 근황도 알려주고요. 그랬더니 오랜만에 맥주나 한잔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여자친구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바로 약속을 잡고 나갔습니다. 피맥집에서 생맥 한 잔씩 하면서 은근슬쩍 여자친구의 근황을 물어봤습니다. 그래 잘 지낸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던 애인데 걱정되네 하고 또 센 척을 했죠. 처음엔 지도 모른다고 자기도 연락 안 되는데 그냥 서로 잘 살면 됐지 이러고 말더군요. 뭔가 아는 듯한데 숨기는 느낌이 들어서 술을 좀 더 먹여보기로 했어요. 맥주 마시다가 소주 더 시켜서 말아먹으니 취기가 슬슬 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취하면 술술 불 것 같아서 정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하면서 술을 계속 먹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여사친이 취했고 결국은 말해주더라고요. 남자 생긴 거 아니고 제가 싫어진 것도 더더욱 아니고 저만 아픈 이별한 거 아니라고요. 여자친구가 조손가정이었는데 아버지는 소식이 끊겨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랑 만나고 있을 때 아마도 제가 전역하고 취업 준비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양반이 도박인지 먼지 쓰레기 같은 짓 하느라 빚을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여자친구를 찾아왔다더라고요. 뭐 겉으로는 지 어머니 뵈러 왔다는데 다 늙은 할머니한테 뭔 볼 일이 있었겠어요. 직장 생활하는 여자친구 돈 보고 돌아온 거죠. 그래도 여자친구는 아버지랍시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막아줬는데 이미 사회초년생이 막을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었고 막아줘봐야 또 빚으로 도박해서 향진하고 악순환이었나봐요. 그래서 매일 빚 독촉이 들어오고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오고 진짜 힘들어했었대요. 심지어 저랑 잘 지내던 시기에도 그런 일을 겪고 있었다네요. 저는 전혀 눈치 못 챘었거든요. 언제나 밝았고 뭐 힘든 티 전혀 낸 게 없었고 데이트할 때도 똑같이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가끔 자기가 쏜다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랬었어요. 저한테 티를 내기 싫었었나봐요. 아무튼 그렇게 아버지 뒷구멍으로 자꾸 돈이 들어가니까 여자친구도 감당이 안 되고 빚이 너무 많으니 개인회생 알아봤고 회생 절차를 밟았대요. 그렇게 여자친구는 회생인가 결정이 나고 회사에서도 자꾸 금전적으로 문제 일으키니 좌천되고 눈치 보이고 해서 반강제로 퇴직당하고 신용도는 바닥이고 모아둔 돈은 아버지에게 다 털리고 했던 거죠. 거기에 제가 눈치 없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나 취업했으니까 한 2년만 돈 모으고 결혼하자고 매일 노래를 불렀거든요. 여자친구가 그 당시 상황이 감당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저 저를 빨리 놔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네요. 자기가 저에게 짐이 되기 싫고 복합적이었겠지만 결론은 자기랑 있으면 제가 불행해질까봐 너무 등신처럼 자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말 한번 못해보고 절 놔주기로 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다시 모으면 되는데 지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제가 아무것도 없는 군인의 취준생일 땐 저를 그렇게 챙겨줘 놓고 자기는 도움받기 싫다는 이유로 절 떠난 거죠. 저에게 주기만 하고 제가 줄 기회는 거부한 여자친구가 너무 밉더라고요. 미우면서도 너무 슬펐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 하나 지키지 못했고 사랑하는 여자가 기댈 만큼 믿음직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그렇게 힘들 때 거의 3일에 한 번 꼴로 만나서 데이트했는데도 눈치도 못 챈 내가 너무 병신 같아서 그리고 여자친구의 처지가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 많은 술집에서 대성통곡했습니다. 결론은 여자친구가 아빠 새끼비 때문에 괴로워서
아무 연고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지방에 내려가서 평생 책상 앞에만 있던 아이가 힘든 도배일 배우면서 현장직 일을 하고 있다더라고 하더군요. 그 가녀린 팔로 원벽지를 들고 도배를 한다고. 그 똑똑한 머리로 키보드 두드리던 손으로 현장직을 한다니 가슴이 또 찢어졌습니다. 여사친에게 제발 어디 있는지 어디 사는지 알려달라고 멀리서 한 번만 보고 오겠다고 사정사정했어요. 여사친은 이야기를 하다 술이 깼는지 내가 미쳤지를 한 100번 중얼거리더니 그래 만날 인연은 또 만나겠지. 알려줄 테니 알아서 해라. 다만 너만 이별이 슬펐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며 주소 하나를 찍어줬어요. 그렇게 다음날 퇴근하자마자 여사친이 알려준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운전하는 손이 떨려서 겨우겨우 도착했습니다. 설레임, 슬픔, 미움, 그리움. 어떤 감정일지 모를 감정들이 내 안에서 뒤죽박죽되었지만 무작정 여자친구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밤새 빌라 출입구 앞을 지키는데 아침 일찍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원래도 여자친구가 160에 48kg로 그리 큰 편은 아니었는데 진짜 35kg는 나갈까 싶을 정도로 엄청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몰라볼 뻔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아져서 다시 쪘는데 너는 아직도 힘들구나 하는 생각에 차 안에서 또 혼자 울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잠깐 편의점 가는 간편한 복장 같길래 처음에는 멀리서 보고만 와야지 했다가 돌아오면 인사라도 할까 싶어서 출입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오면 첫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며 정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여자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3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디 편의점에 앉아서 캔맥이라도 마시고 있나 싶어서 근처 편의점을 검색해서 가보니 여자친구가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더라고요. 전 손님인 척하고 들어가 음료수를 고르고 계산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들어 여자친구를 바라봤어요. 진짜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났어요.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심지어 도배일 한다면서 또 주말에도 쾌한 모습으로 편의점 알바로 투잡까지 뛰나 싶어서 진짜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알바랑 손님 하나가 서로 마주보며 울고 앉아있으니 편의점 안에 손님 3명 있었는데 그냥 분위기 보고 슬 나가시더라고요. 둘 다 진정하고 잠깐 편의점에서 대화했는데 여자친구는 내가 우연히 여기 왔다가 마주친 거라고 생각하길래 그냥 그런 걸로 했어요. 전 다 알고 왔지만 여자친구에게 잘 지냈냐, 나는 잘 지낸다, 이렇게 우연히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인가 보다, 다 필요 없고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당연히 바로 거절하더군요. 제가 싫어진 거니 오지 말래요. 그게 아닌 걸 다 아는데 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더라고요. 아예 소식 끊긴 채 평생 못 볼 수도 있다 생각한 여자친구가 내 눈앞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냥 그 상황이 고마웠어요. 전 종교도 없는데 속으로 하느님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일단 여자친구는 알바하는 중이고 얼굴만 봐도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간 거라 여자친구 바뀐 번호만이라도 알려달라고 그럼 간다고 하고 받았습니다. 번호를 찍어주는데 그 손이, 그 부드럽고 연약하기만 했던 손이 부르트고 상처나고 한 모습을 보니 또 눈물이 쏟아져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자친구를 무조건 다시 잡을 생각이고 여자친구한테 다시 천천히 다가가서 어떤 고난도 아픔도 함께 헤쳐나갈 생각이에요. 다음번에 만나면 너의 상황을 다 듣고 왔다. 난 전부 감당할 준비가 되었으니 네 옆자리를 내가 채울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해볼 생각입니다. 뭐든 간절히 바라면 운명도 바꿀 수 있겠죠. 끝났던 제 사랑 이야기의 엔딩을 볼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